이강인의 영입은 스포츠적, 상업적으로 성과를 냈다. 성공적이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서울에서 파리까지 이강인을 향한 광기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의 인기를 조명했습니다. RMC 스포츠는 이강인은 이적 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다. 지난 5시즌 동안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팔로우한 사람만 아는 선수였다. 네이마르와 마르코 베라티의 방출 작업이 진행될 때 이강인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조회수가 급상승했고 PSG에 스릴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이강인을 조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이강인의 인기는 기하급수적인 상승세를 보인 한국의 대중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BTS부터 블랙핑크, 뉴진스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를 대표하는 컨텐츠다. 그리고 여기엔 이강인도 포함돼 있다. 이강인은 K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았지만 수많은 한국 팬들은 이강인의 PSG 유니폼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5살이던 시절 인기를 끌었던 나라라 슛돌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RMC 스포츠 홈페이지에 슛돌이 유튜브 편집 영상을 함께 올리며 한국의 서포터들은 2007년부터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 그가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땐 겨우 5살이었다. 프랑스 출신 한국의 방송인 파비앙은 난 한국에서 16년간 살았고 파르크 대 프랑스 이외의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PSG 유니폼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라며 방송인 파비앙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PSG 마케팅 디렉터 마크 암스트롱은 이강인의 영입은 상업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다. 그를 영입하면서 시즌 전 일본 투어를 진행한 뒤 프랑스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 부산에 들러 친선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라며 우린 한국에서 정말 많은 상품을 판매했다. 이제 한국은 PSG의 세계 3대 시장 중 한 곳이라며 한국에서 매출이 엄청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우린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도 급증했다. 원래도 인기가 많았던 팀이지만 지금도 계속 팔로워가 늘고 있다. 우린 한국 내에서 3번째로 팔로우가 많은 구단이라고 알렸습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우린 오는 1월 한국에 새로운 3층짜리 스토어를 열 예정이다.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도 예상된다. 우린 이미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싱가포르, 도쿄, 상하이에도 우리의 매장이 있다. 이미 큰 시장이지만 한국에서도 큰 성장 추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린 이강인 이적의 스포츠적, 상업적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덧붙이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인유라고 부르던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브로맨스를 잇는 음단장 음바페와 이강인의 브로맨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 구단 소셜미디어 SNS에 훈련 근황을 전해졌는데요. PSG 선수단 내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음단장 음바페가 이강인을 강하게 껴안고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옆에서 껴안더니 자세를 고쳐 뒤에서 백허그했습니다. 이강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인 듯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강인을 가장 아끼던 PSG 형은 네이마르였는데요.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지난 여름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를 할 때 붙어 다녔습니다. PSG는 일본 오사카와 도쿄, 한국 부산에서 친선전을 치렀는데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일정 내내 장난을 치고 다녔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친선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골을 넣고 이강인을 껴안았습니다. 네이마르는 한국 팬들을 바라보고 이강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강인에게 큰 응원을 보내달라는 의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PSG를 떠나면서 이강인 SNS에 내 아들, 다음에 또 보자는 댓글을 남겨 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새로운 PSG 형 음바페가 이강인을 전담 마크했습니다. 음바페는 훈련장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이강인을 자주 부르는데요. 둘의 호흡은 점점 날카롭게 맞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브레스트 원정 경기에서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음바페가 골을 넣었습니다. 몽펠리에전에서는 음바페가 흘려준 공을 이강인이 받아서 선제골로 마무리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도 이강인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이번 랭스전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뛰어난 선수다. 뛰어난 선수는 여러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면서 훈련장에서도 이강인을 보고 놀란다. 공을 거의 빼앗기지 않는다. PSG 감독으로서 이강인을 믿고 의지한다고 답했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전에도 우리 팀 전술상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에 더 가깝다. 하지만 9번 공격수나 측면 공격수로 뛸 수도 있다. 이강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선수다. 골도 잘 넣고 어시스트도 잘하는 선수라고 여러 포지션 소화 능력을 칭찬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12일 프랑스 랭스에서 열린 리그앙 12라운드 랭스와 원정 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 홀로 3골을 터뜨리며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강인도 77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곤살로 하모스, 우스만 덴벨레, 음바페와 함께 공격수로 출전한 이강인은 셰르 은두루와 교체되기 전까지 패스 성공률 88%, 키패스 2회를 기록했으나 턴오버 1회 등 다소 아쉬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포지션에서의 감독 지시였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 품몹은 이강인에게 팀에서 두 번째로 낮은 평점 7.3점을 줬습니다. 소파스코어도 7.0으로 두 번째로 낮았고 후스코어드닷컴도 세 번째로 낮은 7.2점을 줬습니다. 이로써 승점 3점을 보탠 PSG는 니스를 밀어내고 리그 선두로 복귀했습니다. 단연 주인공은 음바페였는데요. 음바페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린 뒤 후반 14분과 37분에 골을 추가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언급하기도 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이날 왼쪽 윙어로 나섰다가 후반 들어 중앙과 세컨 스트라이커까지 다양한 자리를 소화한 이강인에 대해 좋은 선수들은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이강인은 뛰어난 선수라면서 이강인은 심지어 훈련할 때도 나를 놀라게 한다. 그는 거의 공을 잃지 않는다. 당신이 PSG 감독으로서 그런 선수들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고 칭찬했습니다. 평점은 높지 않았으나 감독 눈에는 쏙 들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엘리케는 좋은 선수들은 한 포지션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 이강인은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이미 훈련할 때도 날 놀라게 한 선수다. 공을 거의 빼앗기지 않는다. 감독 입장에서도 이강인 같은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며 재능 넘치는 이강인을 지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PSG 이적 후 한 포지션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뛰고 있는데요. PSG 입단 전에는 오른쪽 측면 윙어로 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시 PSG에는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적 후에는 네이마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로 떠나고 음바페가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됐습니다. 비공식 데뷔전이었던 르아브르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라이트백 아슈라프 하키미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개막 후에는 음바페가 재계약 거부 파동으로 2군으로 강등되면서 왼쪽 측면에서 뛰었고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공격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빈도도 늘려가고 있는데요. 경기 중에도 수시로 미드필드 지역까지 내려오며 플레이하기도 했고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이강인을 중앙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레키프는 이강인은 중원에서도 창의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알아본 것입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미 이강인의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칭찬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달 A매치 기간이 끝나고 PSG에 복귀한 이강인에 대해 우리와 함께한 이래로 이강인은 이미 그의 수준을 증명해 왔습니다. 국가대표팀 활약을 포함해서 그렇다며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스템 아래서도 그렇고 그는 미드필더로 크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윙어로도 뛸 수 있고 가짜 9번이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로도 활약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완벽한 선수다. 작지만 전방, 후방, 안쪽, 측면, 수비, 골까지 넣을 수 있는 완벽한 선수라면서 PSG에 있어 빅영입이다. 계약했을 때부터 우리는 이강인의 잠재력을 알았다고 이강인의 재능을 극찬했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는 이강인은 첫 시즌임에도 공식전 8경기에 출전해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상 등으로 출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강인의 효율적인 경기력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